안녕하십니까? 에스코어에서 오픈소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서성한입니다. 저도 이제 다양한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해봤지만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주시는 이런 행사는 이제 처음입니다. 어, 저희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오픈소스와 관련된 것인데 혹시 오픈소스 많이 쓰고 계십니까? 많이 쓰고 계시죠? 네. 그 오픈소스 관련해서 최근 이슈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SKT의 해킹 사태가 결국은 오픈소스의 보안 취약점 문제는 아니었지만 오픈소스의 기능을 악용해서 해커가 침투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픈소스는 그 안에 숨어 있으면서 여러 컴포넌트로 활용이 되지만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큰 문제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AI도 마찬가지로 그 내부를 열어보면 오픈소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에선 혁신적인 요소가 있지만 오픈소스가 가지고 있는 보안 취약점이라는 그 이슈, 그거를 잘 대응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잘 대응하고 있는 텔레칩스의 연지영 매니저님을 모시고 사례를 들으면서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에스코 간단히 한 번 더 소개를 시켜드리면 에스코는 삼성 SDS 자회사로서 소프트웨어 기술과 경영 컨설팅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그 두 가지 기술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오픈소스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오픈소스의 거버넌스, 아키텍처 컨설팅,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구축, 운영 단계에서 기술 지원까지 엔드투엔드 오픈소스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는 대한민국에서 에스코어가 유일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픈소스 정말 좋고 한데 보안 취약점이라는 리스크가 있고요. 보안 취약점은 결국은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통해서 퍼져나가면서 문제를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글로벌한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취약점 이 공급망에 대한 유통에 필요한 것이 결국 S범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 봄을 많이 아시죠? 소프트웨어 빌 오브 머티리얼스가 중요한 요소이고 텔레칩스에서 S범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사례를 설명드리고 제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와 리스크. 먼저 오픈소스와 AI 한번 살펴볼게요. 숫자를 좋아하시니까 숫자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50% 이거는 AI를 도입한 기업들이 혁신의 생산성 효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AI 3.5배 오픈소스를 도입한 기업이 운영 비용을 절감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TCO 절감이라고 우리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AI하고 오픈소스가 만나면 결국은 글로벌하게 유명한 오픈소스 LLM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메타엘라마, 미스트랄, 그리고 딥시크 같은 글로벌하게 리딩하는 최신 오픈소스 기술들이 오픈소스 LLM 기술들이 탄생을 하게 되었죠. 66%는 글로벌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준으로 봤을 때 3분의 2가 오픈소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는 소스코드 저장소인 GitHub 유명하죠. GitHub에 모든 소스코드들이 다 모여 있는데 AI는 허깅 페이스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150만 개 이상 파인 튜닝된 모델들이 쌓이고 매일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트렌드는 결국 오픈소스 AI고 글로벌 리더 중에 75% 이상이 쓰고 있다고 하고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픈소스와 제조업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용 현황을 보면 96% 기업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다 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모든 기업들이 다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점이 있지만 하지만 이 세상에 좋은 게 있으면 반대급부도 있기 마련입니다. 첫 번째로 제조업에서 뽑는 문제점이 보안 취약점입니다. SKT 사태를 포함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라이센스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 충돌이라는 것은 오픈소스는 정말 가져다 쓰기 쉽기 때문에 누구나 가져다 쓰지만 문제는 함부로 가져다 못 쓰게 체리피커를 방지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장치가 라이센스입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는 소스 코드를 수정하고 배포하는 이런 규정에 대해서 충분히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들 기업이 망신을 당하거나 큰 배상금을 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크게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좀 포커스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게 오픈 소스가 양면성이 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라는 거고요. 장점이야 당연히 확장성, 개방성, 오픈 소스가 만들어진 방법 자체가 그러니까, 그리고 3.5배의 TCO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집단지성의 산물로 굉장히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표준이 만들어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오픈 소스로 구현체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협업을 하려면 오픈 소스를 써야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보안 취약점, 단점이죠. 그리고 개발자들이 오픈 소스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 쓰다 보니까 운영할 때 이걸 운영할 회사가 없다. 에스코어 같이 오픈 소스 기술 지원을 잘하는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해줄 데가 없네. 기술 지원 공백이 있다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들 잘 인지하고 해칭하지 않으면 오픈 소스를 안전하게 쓸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픈 소스의 첫 번째 단점인 보안 취약점, 이거는 어떻게 발현이 되느냐? 결국 이게 소프트웨어 공급망하고 연결이 됩니다. 보안 취약점만 있다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공급망에서 어떤 액션이 일어나느냐, 그거를 이해를 하면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수 있겠구나,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소프트웨어 공급망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기획부터 배포까지 전 과정에서 참여하는 사용자들과 그다음에 컴포넌트들, 이걸 다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발을 하니까 소스 코드부터 시작을 하겠죠. 소스 코드와 개발자들이 가져다 쓴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들, 이들이 이제 첫 번째 컴포넌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얘를 빌드해서 CI/CD 환경에서 빌드하고 배포하는 과정을 통해서 패키지가 만들어지고 운영 환경에 배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런타임 운영 환경으로 들어가면 애플리케이션만 동작하는 게 아니라 OS, DB, 미드웨어, 각종 API 시스템, 네트워크, 이게 다 융합이 돼서 전체 서비스가 동작을 하겠죠. 여기까지 뭉쳐져야지 소프트웨어 공급망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이게 외부로 제품으로 전달이 되게 되면 그 영역까지 고객사와 협력사까지도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 의존 관계를 정확히 해야 하고 이걸 파악을 해야 보안 취약점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솔라윈즈라는 그 네트워크 모니터링 솔루션이 해킹당한 사례인데요. 여기는 이제 빌드 배포 환경, CI/CD 환경을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 스크립트에 악성 코드를 넣고 이게 업데이트가 되는 순간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끔 만들어서 18,000여 개의 회사가 피해를 받고, 이로 인해서 결국은 미국 행정부에서 S범 의무화의 행정명령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관련해서 볼 때는 로그4j 이슈가 제일 크죠. 로그4j는 자바의 로깅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자바 로깅 라이브러리가 원격 코드 실행 보안 취약점을 갖고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채널을 통해서 파일 탈취나 랜섬웨어를 공격할 수 있게 된 상황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렇게 공격을 받지 않아도 시스템 운영자들, CIO 분들은 이 이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로그4j가 도대체 어디서 쓰이는 거냐. 전 세계에 있는 웹서버 중에 3분의 1 이상은 로그4j를 쓴다는데 우리 어느 시스템을 어떻게 쓰고 있는 거야. 그걸 파악이 당장 안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파악하고 단종된 소프트웨어들을 다 업그레이드하고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해킹만 당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자원 자체도 낭비하게 되는 큰 이슈를 초래하는 것이죠. 제조업 측면에서는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미션 크리티컬한 OT 시스템이죠. 그래서 OT 환경에서는 다양한 오픈 소스들이 그 내부적으로도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한 보안 취약점이 악용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이기종 플랫폼들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와 그 연결고리들,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OT만 폐쇄망에서 난 OT 환경이니까 괜찮아. 근데 결국 IT랑 연결이 되고 VDI 통해서도 관리해야 되고 이런 접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약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조 생산 라인이 멈추게 되면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도 생산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정말 큰 피해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당연히 정부랑 그 글로벌 커뮤니티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어떤 규제와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한 주요 국가에서 첫 번째 EU 같은 경우는 사이버 보건요법을 발효를 해서 S보험이라는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를 의무화해서 수출 기업들은 다 이 부분을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행정명령 통해서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부는 제일 먼저 움직인 게 금융권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금보원에서 가이드를 냈고,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작년에 가이드를 냈고 27년도부터는 이 부분이 발효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약간 졸리시니까 잠을 깨드리려면 27년도부터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모든 기업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이 25년 9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은 1년인데 지금부터 예산 잡아가지고 내년 1년 동안 과연 이걸 다 준비할 수 있을까? 뒤에 설명드린 내용을 들어보시면 1년 만에 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S보험이란 소프트웨어 공급망 가시화라는 S보험이란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음식이나 아니면 의약품을 사게 되면 그 뒷면에 그 명세서들이 나오죠.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그 명세서를 뽑아내겠다는 게 이거의 목적입니다. 소프트웨어도 다양한 라이브러리들과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 목록을 나열하고 그 속성들을 다 파악해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도 목적에 따라서 글로벌한 세 개의 표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SPDX라는 표준이고, 이건 주로 오픈소스 라이센스 거버넌스 측면에서 주요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고, 사이클론 DX가 이제 보안 취약점에 좀 특화된 표준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ID라는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측면에서 포커스하는 스펙이고요. 제조업에서 이제 세부 섹터별로 보면 또 그게 또 세분화가 됩니다. 자동차와 항공 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이라든가 추적 가능성 이런 측면에서 기존에 있던 사이클론 DX의 스펙을 좀 확장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자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가 이제 제한된 리소스를 활용하는 펌웨어 기반으로 돌기 때문에 라이트 웨이트해야 돼서 경량화된 스펙이 필요하고요. 중공업 산업 장비 같은 경우는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기니까 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케어와 관련된 다양한 제약들이 있죠, 규약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기 위한 확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분야별로 이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자 반도체 쪽에서 이 부분을 잘 대응하고 있는 텔레칩스의 연진영 매니저를 모시고 그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텔레칩스에서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담당하고 있는 연지영입니다. 최근 S본 관련된 규제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건 아무래도 유럽 사이버 보건요법인 것 같습니다. 유럽 사이버 보건요법은 2027년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 납품일보다 몇 년 전에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사실 S보험 대응은 당장의 일로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텔레치스는 오픈소스 관리 프로세스를 S보험 관리 체계로 변경하였는데요. 저희의 사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회사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영상에 이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칩스는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미래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IVI, 칵핏, AI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 모빌리티 실현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기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시장에 진출되어 있고 아시는 많은 브랜드들, 고객사들과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간혹 저희 반도체 회사도 오픈소스를 사용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는 반도체를 설계하고 아키텍처를 개발하는 팹리스 기업으로 다양한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되어 있는 만큼 오픈소스 관리 체계에 있어 세계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픈소스 관리 업무를 시작한 게 2015년인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오픈소스 관리라고 하면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후로는 보안 취약점 이슈가 대두가 되었고 거버넌스 관리까지 오픈소스 관리 영역은 확장되었는데요. 이러한 활동들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시장과 기업 위주로 이뤄지던 활동들이 로그4j 같은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 이슈가 대두가 되고, 네, 박수 소리가. 어, 네,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로그4j 같은 이슈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자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게 되어서 S부분을 수단으로 한 법률 규제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업 주도의 오픈소스 관리에서 법적 규제 체제로 변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S보험을 요구받지 않은 기업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2024년에 들어서부터 오픈소스 S보험을 많이 요구받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화면에 있는 내용이 저희가 실제로 고객사에게 요구받은 내용인데요. 고객이 요구했던 건 SPDX 2.3 버전으로 제출해 줄 것, 그리고 S봄을 리드에이블한 포맷으로 제출해 달라, 그리고 보안 취약점 식별을 위한 CPE, PUR의 정보를 포함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S봄의 종류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유럽과 일본에 있는 기업들, 고객사들에게 SPDX 양식을 많이 요구를 받았고요. 당시에 저희가 오픈소스 관리 체계를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S봄 생성 시스템에 스펙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고객사에 납품하는 SDK는 20기가가 넘는 사이즈인데요. 시장에 나와 있는 S봄을 생성할 수 있는 SCA 도구, 오픈소스 점검 도구 중에 20기가가 넘는 SDK를 스캔할 수 있는 도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S봄에 대한 임직원 인식이 부족했고 S봄에 대한 생성 및 관리 체계가 부족했습니다. 두 가지 이슈는 뒤로 하고 먼저 S봄을 생성해서 고객사에게 제출했어야 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20기가가 넘는 것을 하나의 툴로 생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툴을 이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욕토 부분은 욕토 크리에이트 SPDX,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제너레이트 S봄, 그리고 그 외의 부분들만 취합해서 SCA 도구로 S봄을 생성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툴들로 생성한 S봄을 고객사에 제출하기도 전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SPDX 포맷이 표준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 툴에서 뽑아낸 양식들이 각각 달랐습니다. 결국 고객사에서 피드백을 엄청 줬어요. 양식이 내가 처음 본 양식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쓰는 S봄 호환되는 SCA 도구에 읽혀지지도 않으면 욕토와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 DB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보안 식별자 정보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SDK 릴리즈 시점에 S봄을 생성할 수 있도록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처럼 오픈소스 관리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거나 구축하시는 기업 입장에서는 막막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의 경험상 추천드리고 싶은 건 정기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관계팀들과 격주로 모여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시스템 관련한 모든 의견들을 청취했고요.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프로세스 등 모든 거버넌스 체계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SDK가 20기가가 넘는 이 특성에 맞도록 새롭게 SCA 도구에 스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했고요. 그리고
뭐 일부 회사의 경우 CI/CD 연동을 고려하지 않는다고도 하는데 저희는 CI/CD 연동을 통해 자동화를 좀 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축한 프로세스는 주요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네. 개발자분들에게 가장 호응이 좋았던 건 이 개발 프로세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CI/CD 연동을 통해서 데브 브랜치에 커밋이 발생할 경우 자동적으로 스캔이 되고 스캔한 결과는 개발자분들이 별도의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보안 착점 이슈나 라이선스 이슈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릴리즈 시점에는 SDK 유형별로 점검 방식을 마련해서 S봄을 항시 생성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안드로이드 SDK 같은 경우에는 매니페스트를 활용했고 욕토의 경우에는 욕토 패키지 인포를 활용해서 S봄을 생성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 S봄에 대한 정확성을 좀 더 높이고 그리고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사실 거버넌스 체계라고 하면 어떠한 특정 시점에 구축하면 마무리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끊임없이 시대적인 트렌드와 기술 변화에 맞춰서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텔랩시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픈소스 기술부터 거버넌스까지 전문 기업인 에스코와 함께 한다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연중 매니저님 발표 감사합니다. 본인이 겪었던 일을 진솔하게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하다 보면 이제 실패한 부분들 그걸 다시 극복한 스토리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걸 얘기해 주신 게 여기 계신 분들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S본 관리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S본 관리란 건 결국은 단순히 목록을 추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지속적으로 전 과정에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S봄을 생성을 하겠죠. SCA 도구를 통해서 생성을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건 계속 버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 버전에 맞는 S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결성 검증을 해서 이게 변조되지 않는 것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배포 및 공유 단계에서 인테그레이션을 같이 시켜서 S봄이 만들어지고 검증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갱신을 하고 이 사이클을 계속 도는 것, 이 부분이 S봄 관리의 공급망의 투명한 진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S봄 관리의 챌린지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다양하고 분산된 구성 요소를 식별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자동화된 분석 도구, SCA 도구, 소프트웨어 컨버지션 어널리시스 도구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모든 구성 요소들을 실시간으로 가시화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가 CI/CD 파이프라인 내에 이제 보안 컴플라이언스를 통합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시프트 레프트 개발, 시큐어 코딩 관련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 적용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온 타임에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릴리즈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투명한 신뢰성이 확보되게끔 들어가셔야 되겠죠. 이러려면 글로벌한 표준 스펙을 쓰셔야 됩니다. SPDX, 사이클론 DX 이런 글로벌 표준을 써야 되고 이걸 통해서 감사 및 규제 대응이 가능하시고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의 협력사, 고객사들과 신뢰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장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프트웨어 공급망의 성숙도를 갖춰 나가실 수 있을 것이냐 크게 5가지 단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2027년까지 준비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걸 딱 보시면 큰일 났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5개의 단계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픈소스 마음대로 개발자 운영자들이 막 가져다 쓰고 중구난방으로 있습니다. 지금 오픈소스 안 사용하시는 분은 없으니까요.
일단은 첫 단계로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돼요. 오픈소스 점검 도구, 오픈소스 저장소, 그다음에 S보험 생성, 그다음에 오픈소스에 대한 단종 관리, EOS 엔드 오브 서비스죠. 단종 관리 체계가 이제 갖춰져야 되고, 그 다음은 외부랑 오픈소스를 반입하기 위한 외부 연계, 그리고 내부 업무 프로세스랑 인테그레이션하기 위해서는 사내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큐어 코딩을 위한 데브옵스 연계 같이 이루어져야 되죠.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이제 관리 포탈을 구축하는 겁니다. 전사적인 오픈소스 활용 현황에 대한 거버닝, 보안 지역점을 대응할 수 있는 관리 포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정책적으로 전담 조직 갖추고 인력, 정책, 프로세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픈소스에 대한 교육입니다. 구성원들이 오픈소스를 왜 써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안전하게 써야 되는지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주지 않으면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게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졸업을 하시는 겁니다. ISO 스탠다드인 오픈체인 인증을 통해서 컴플라이언스와 보안 취약점에 대한 두 가지 ISO 인증이 있습니다. 이걸 받으시면 여러분들은 졸업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라 여기까지 갖췄으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대한 안전은 누가 책임질 수 있냐? 저는 그걸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에스코어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고 이걸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픈소스 컨설팅입니다. S보험, 단종 관리, 거버넌스 이 부분을 시작으로 하는데,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오픈소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장애 대응을 하고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오픈소스를 통합 기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같이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를 3.5 사용하면 3.5배 TCO 절감이 가능한데 당연히 상용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이 이제 오픈소스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아울러져야 궁극적으로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세이프한 오픈소스 관리 체계가 갖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코어는 여러분들이 오픈소스를 안전하게 쓰실 수 있도록 오픈 시큐어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